생생업 상담소 청소년 상담사 용쌤입니다.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. 오늘은 학교폭력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학교라는 곳이 이제 반이라는 곳이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집단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. 여러 명이 모여서 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집단이 생기면 그 집단 간에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이걸 보고 이제 주로 이제 탐색기라고 그러는데요. 그 탐색기에 그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 그 폭력이 발생하기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탐색기는 주로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3, 3, 5 이렇게 이제 그 무리를 그 큰 반에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3, 3, 5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때 뭐 부모님이 이미 아는 사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이 직업이 같다든지 또는 뭐 그 같은 학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뭐 같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뭐 같은 유치원을 다녔다.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뭐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. 이렇게 해서 뭐 출신 그다음에 학원 그리고 뭐 아파트 부모님의 뭐 어떤 교류 등 이런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서히 3, 3, 5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. 근데 요때 그 3, 3, 5 모이는 건 괜찮은데 3, 3, 5이 모이고 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두 명 또는 한 명 이렇게만 있어도 괜찮아요. 단짝 친구만 있어도 그 상실은 이게 굉장히 괜찮아지는데 다 이렇게 모이고 봤는데 나랑 비슷한 이런 게 없어.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. 이랬을 경우 학교 폭력의 어떤 그 피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이렇게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그 배경이 이렇게 나랑 이렇게 많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그 두 가지가 생겨요. 하나는 그 나랑 비교했을 때 상대방의 그 배경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면 되게 호감이 가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와 너 어떻게 뭐 부모님이 와 너 뭐 군인이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뭐 고위공직자네 이렇게 해서 호감이 되는데 반대로 나보다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을 갖죠. 그러면 좀 무시하거나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좀 소심하고 조용한 경우가 있죠. 이럴 경우도 좀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봐요. 내가 소심하고 조용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좀 이렇게 뭐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워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좀 만만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막 너무 튀어요. 혼자서 너무 튀고 좀 산만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럼 나하고 다르고 좀 만만해 보이면 그 좀 나쁜 친구들이 이렇게 일단 슬슬 장난식으로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. 뭐 외모를 가지고 약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뭐 좁은 학교 공간에서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말하자면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아이들도 이런 거야. 괴롭혀도 될 만한 친구들 또는 뭐 이렇게 약 올려도 될 만한 만만하게 보이는 친구들을 주로 약 올리고 괴롭히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. 쉽게 괴롭힌다 소리죠. 진짜 막 등치도 막 크고 막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막 그 목소리도 걸쭉하고 남자인 경우 그런데 그 등치 작고 이런 아이들이 뭐 쉽게 괴롭히고 할 수 있겠어요?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.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자 특히 남겨진 경우 다 뭐 친구도 있고 3, 3, 5 모였는데 나는 무리가 없어.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돼. 이랬을 경우 그래서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. 쉽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탐색기에 내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괴롭힘을 하는 친구들, 가해자죠. 가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그 작은 경계를 침범해 봐요. 그게 뭐 말로 약 올리는 거,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밀치거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 거.
이런 것들 작은 사소한 행동으로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, 경계 이런 걸 이렇게 서서히 침범을 합니다. 근데 이 가해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좋아해요. 이런 거죠. 뭐 조금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운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그 사소한 괴롭힘에 조금 막 그 의기소침하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울고 이런 반응들을 보고 더 재밌어라고 막 그걸 더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그런 반응을 좀 보이지 말고 그 자리를 좀 피하라는 이제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.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.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단은 더 큰 괴롭힘 또는 그 아이들한테 그 새로운 빌미를 주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응들 주지 말고 일단은 내가 그 자리를 좀 피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.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감 있게 또는 뭐 아이들을 확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피하는 게 훨씬 더 좋다. 근데 이때도 뭐 짜증을 내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무심하게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슬 지나가고 뭐 무슨 일 있었어? 난 아무 뭐 이렇게 뭐 반응 못 받았어. 이런 식으로 좀 한 번, 두 번 넘어가 보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른이 돼서도요, 그 남을 무시하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남을 무시하거나 또 무례하게 굴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의외로 진짜로 많고 그걸 어른들도 막 그걸 고민을 해요. 내가 막 만만하게 보이는지 또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착하게 사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걸까? 이렇게 어른들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. 고민을 많이 하고요.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. 그 상대방의 그 무례하게 굴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. 인간성이 잘못된 겁니다. 그 당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 홀로 고립됐을 경우 나 혼자 이렇게 외로이 동떨어져 있을 경우 학교 폭력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, 괴롭힘에 노출되기가 매우 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괴롭힘이 없거나 또는 뭐 아무런 뭐 그 학교 폭력에 피해를 안 입었을 경우 괜찮겠죠. 근데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꼭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보호를 요청을 받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 가지 피해야 될 건 그 고자질쟁이 신드롬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거예요. 고자질은 나쁜 거야. 이런 걸로 해서 그 내가 어떤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께 내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를 그 방해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. 아이들 같은 경우. 그게 바로 고자질쟁이 신드롬이에요. 내가 고자질을 해서 내가 어떤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또 내가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. 이게 바로 고자질쟁이 신드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.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고자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자질을 하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.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꼭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해서 고자질은 나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요. 반드시 부모님께 또는 학교 또는 경찰 이런 데 꼭 알려서 피해를 꼭 보호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. 그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정말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. 이런 사람들은 그 학교 폭력의 피해를 좀 당한다 하더라도 또 금방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.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 앞에도 말했지만 좀 소심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이런 성격이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취약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그 대인관계도 기술이라는 게 필요해요.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지. 그걸 잘하면 그걸 이제 다 어른이라고 하잖아요. 어른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대인관계에 있어서는.
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숙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꼭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. 유튜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링크를 한번 달아볼게요. 달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편집을 잘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거기에 보면 괴롭힘을 멈추는 방법 뭐 이런 유튜브가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한번 도움이 될 만한 거 한번 찾아서 링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될 거, 가해자가 나쁜 거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.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, 내가 나빠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.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거지 내가 나빠서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다. 그거 명심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상처 입었잖아요. 근데 그걸 또 내 스스로 나한테 내가 못나서 내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야,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또 괴롭히는 수도 생겨요.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.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 행동도 나쁜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또 괴롭히면 그 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이 자아가 얼마나 괴롭겠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면 제가 나쁜 거야 라는 거 꼭 인식하고,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한테 괜찮아, 제가 나쁜 거야, 나는 나를 사랑해,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꼭 회복할 거야,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체면을 걸듯이 늘 반복해주고, 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자녀가 혹시나 고립되지 않았는지, 친구들 그 학교 생활에서 고립되지 않았는지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. 자녀가 그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아 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들이 있어요. 존재를 이렇게 딱 올려주는 그런 언어들을 많이 이렇게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, 이미 조금 너무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상담기관을 좀 찾아서 전문적으로 아이 그 회복 탄력성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평소에 미리미리 좀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학교 폭력이 없는 세상이 제일 행복한 세상입니다. 우리 자녀뿐만 아니고 남의 자녀까지도 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